자, 키워드 5페이지 펼쳐주세요.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업무라고 배웠죠. 그래서 이제 타인의 계속되는 사적 업무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을 것. 그래서 이제 업무가 아닌 것들이 뭐가 있었어요? 대학교, 그죠? 공장 이전, 조경공사, 그리고 시장이나 이제 경찰 공무원하고 수업권, 의결권, 그리고 보호 가치 없는 것들이 불법. 이제 불법은 의사, 임원, 중개, 선매매, 정지 측정, 강제 경자 이렇게 있었죠. 업무가 아닌 것들. 자, 오늘은 이제 이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배웁니다. 네, 방해하는 행위가 이제 허위, 사실, 유포, 그다음에 위계, 위력 이렇게 있죠. 그럼 허위 사실도 거짓말이고 위계도 거짓말이에요. 그죠? 허위 계략.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업무자가 A가 있을 때 다른 사람한테 퍼뜨리면은 허위 유포고 그 업무자를 속이면 위계가 돼요. 그 대상에 따라 다르죠? 다른 사람에게 유포란 말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퍼뜨리면 허위 유포. 업무자를 속이면 위계. 그러니까 위계 대상이 다릅니다. 대상이 달라요. 그렇게 구별하면 되겠고 위력은 이제 지위나 권력으로 하는 거죠. 지위나 권력. 그래서 폭행이나 협박보다는 조금 수위가 낮아요. 그렇습니다. 갑질이죠. 직장 상사가 갑질하는 거. 그걸 위력이라 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세 가지 행위 태양이 있고 근데 위력을 써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상관이 부한테 정당한 갑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정당한 권한이 있을 때는 제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자, 그럼 이제 그 키워드 보세요. 자, 키워드 5페이지의 두 번째 문단. 방해 행위. 자, 업무방해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으면 기소가 된다. 추상적 위험범이죠. 위험범인데 조문에 위험이라고 안 써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 위험범이 아니고 추상적 위험범. 그다음 업무라는 건 업무 집행 자체를 방해해도 되지만 널리 경영을 방해해도 됩니다. 이 판례가 뭐가 있어요? 그 택배 사건이 있죠. 택배 발송 집행 자체를 방해한 건 아니지만 그로 인해서 고객을 떨어져 나가게 하니까 경영을 방해했죠. 그것도 업무 방해 포함됩니다. 자, 그다음에 충분한 심사, 불충분한 심사 있죠. 그래서 심사 권한이 있는 사람이 충분하게 심사에도 속았다. 그럼 죄가 되는 거고 불충분한 심사로 게을러서 제대로 처리 못했다. 그럼 업무자가 잘못한 겁니다. 범인에겐 죄가 없죠. 자, 첫 번째 행위 태양 허위 사실 유포. 자, 저 변호사가 무죄 약속하고 유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써가지고는 다 배포했어요. 허위 사실 유포 업무방해 되고. 자, 소방사업부 정리합니다. 이제 거짓말 퍼뜨려서 싹 다 이제 사표를 지출하게 했죠. 이것도 허위 사실 유포. 자, 한국소비자보건 이건 파스텔 우유 사건이죠. 자, 파스텔 우유가 서울의 남양우유 비방하려고 쟤들은 고온살균 고름우유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막 퍼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한국소비자보건에다가 막 전화 걸어갖고 진짜냐 가짜냐 막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신문 광고 하나 행위로 소비자보건의 업무도 방해했고 출판물 명예훼손도 됐어요. 상상적 경합됐죠. 그래서 그거 쓰세요. 한 해 출판 행위로 업방죄도 되고 출판물 명예훼손죄도 되고 하나의 신문 광고로 제가 두 개 다 넣었으니까 상상적 경합범이에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다음 특허입니다. 자기는 특허권이 없으면서 남의 특허를 자기 특허다 거짓말을 싹 퍼뜨렸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행정심판이 있었는데 행정심판이 1심, 2심 이렇게 쭉 하는데 그 무효 심결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어요.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 갑의 권리가 없다. 무효라고 1심, 2심, 3심 확정이 됐으면 무효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확정이 되고도 계속 거짓말을 퍼뜨리면 이게 그 허위 유포로 죄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의 권리는 유효로 추정된단 말이에요. 무죄로 추정되기 때문에 아직 죄가 안 되죠. 확정은 되기 전이니까. 그래서 확정된 이후에 퍼뜨렸으면 거짓말이지만 아직 허위라고 확정되기 전에 퍼뜨렸으니까 아직은 무죄로 추정해 줘야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광우병 사건이죠. 이 광우병 사건은 이제 그 논점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이명박 대통령 때 이제 장관이 미국 쇠고기를 수입했어요. 근데 MBC 피디수첩에서 그 광우병입니다. 이렇게 허위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자, 첫 번째 피해자는 누구냐면 이제 장관이에요. 장관을 피해자로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자, 근데 이제 안 되죠. 안 됩니다. 명예훼손죄 나옵니다. 명예훼손죄. 그래서
제가 안 되긴 안 되는데 이제 무슨 죄를 검토했냐면 이제 명예훼손죄 검토했는데 그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죄 피해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안 됐고요. 두 번째, 그 방송 보도 내용 중에 일부는 허위 사실이 껴 있었어요. 근데 일부 허위라는 거는 나머지 대부분 주요한 부분은 진실이라는 뜻입니다. 진실. 그리고 이제 공익을 위해서 말을 했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됐죠. 그래서 제가 안 됐어요. 자, 또 하나가 이제 세 번째. 장관이 세고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수입을 하였다. 이런 말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태를 파악했냐 못했냐는 생각이잖아요. 이건 사실이 아니죠. 사실이 아니니까 역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았어요. 논점 3개입니다. 이렇게. 그다음 또 하나 이제 기소된 게 그 업무방해죄죠. 그래서 그 미국산 소를 수입하는 업자들 광우병이라고 방송 보도가 나가니까 사람들이 미국산 소고기를 안 먹어요. 그러니까 수입업자가 이제 업무가 방해되었다 이제 기소가 되었는데 그 수입업자 업무를 방해할 고의는 없었다 봐가지고 제가 안 됐죠. 결국 논점 4가지인데 명예훼손도 안 되고 업무방해도 안 되고 무죄가 된 사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죠. 자, 그다음 위계입니다. 자, 위계는 이제 업무 그 허위 유포는 다른 사람들한테 퍼뜨리는 게 허위 유포고 위계는 업무자를 속이는 게 위계란 말이에요. 그 업무자를 속일 때 직접 속여야 되는 거냐? 꼭 그럴 필요 없죠. 컴퓨터를 통해 속여도 된단 말이에요. 직접 세모, 직접 속일 필요 없습니다. 그럼 컴퓨터를 통해 속이는 경우가 뭐가 있습니까? 전자투표로 속이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A가 이제 업무자인데 갑이 A를 직접 속이면 314조 1항에 업무방해죄가 성립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컴퓨터를 속였어요. 컴퓨터를 속이면 314조 2항에 컴퓨터 장애 업방죄가 성립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 속이면 업방죄, 컴퓨터 조작하면 컴퓨터 업방죄. 제가 다르단 말이에요. 다릅니다. 이게 기본 범죄고 얘가 보충 범죄예요. 얘 먼저 따져주고 그다음 안 되면 이거 따지는 거예요. 그렇게. 자, 그런데 컴퓨터를 이제 전자투표를 하면서 조작을 해가지고 컴퓨터 그 조작이 사람한테 알려져가지고 결국 사람의 업무가 방해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을 직접 속인 건 아니지만 컴퓨터를 통해서 결국 사람 속였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이게 성립하는 게 아니고 기본 범죄 업무방해죄가 한다 이 말이에요. 전자투표 사건이 있습니다. 자, 다음 판례 쪼개기 송금 있죠. 자, 1인당 한도 100만 원씩 현금 송금이 가능해요. 600만 원 송금하려고 할 때 100만 원씩 쪼개서 6번이나 송금했습니다. 컴퓨터 ATM기를 속인 적이 없어요. 컴퓨터도 속인 적이 없고 사람도 속인 적이 없고 무죄입니다. 자, 다음에 자, 지방공사 사장하고 그 면접 사건이 있죠. 그거 보겠습니다. 자, A라는 지방공사가 있고 거기 이제 가불병 직원들이 있는데 뭐 사장하고 담당자들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자기 일 하는 게 아니라 남의 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공사에서 월급 받고 공사라는 타인의 남의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공사 업무는 타인의 업무이다. 자기 일이 아니고 남의 일하는 거다. 월급 받고 회사 일하는 거예요. 타인의 업무이다. 출제한번 했었고. 자, 그다음에 이제 담당자 공모에서 이제 부정 그 채용을 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공모를 해가지고 부정 채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담당자를 이제 속여서 위계로 속여서 했다 이렇게 기소가 되었는데 위계가 되려면 누가 누구를 속였냐 이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공모를 했기 때문에 다 주체란 말이에요. 그럼 누가 가불병이 누구를 상대방이 없단 말이에요. 상대방이. 그래서 무죄죠. 무죄가 됩니다. 그래서 무죄가 되죠. 자, 근데 비슷한 사건에서 수업 사건이 있어요. 수업 채용 사건에서는 그 다 공모해서 이제 필기 시험 합격을 시켰어요. 이거는 상대방이 없으니까 무죄가 됩니다. 근데 필기 합격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면접에 응시할 수 있게 되죠. 면접 담당위원은 이제 갑-을-병-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위계 상대방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갑을병이 누구를 갑-을-병-를 위계 상대방이 있죠. 있으니까 이제 성립한단 말이에요. 근데 판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들하고 필기 담당자하고 면접 담당자들마저도 다 공모가 된 상태라면 전부 다 공모가 된 상태라면은 위계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무죄가 되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면접위원들은 필기 채점자랑 공모를 한 바가 없단 말이에요. 한 바가 없으니까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위계 상대방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공부한 바 없는 사람들 포인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있으니까 죄가 된다 그런 표현입니다. 자, 기억이 나죠? 이제 배웠던 거. 그 다음 판례. 자, 시험 문제를 유출하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죄가 된다 보면 됩니다. 자, 시험 문제 유출 동그라미. 그 다음에 예상 문제 유출, 예상 세모, 제출하기 전 세모. 그 두 개는 제가 안 돼요. 이제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자, 갑이 이제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해요. 뭐를 출제할까? 예상 문제를 딱 뽑아서 시험 문제를 출제합니다. 시험 실시자에게 제출을 해요. 그럼 학원이나 이제 사립학교에서 시험을 치르겠죠. 그럼 학교가 이제 업무자란 말이에요. 학교가 업무자. 자, 근데 만약에 이제 이 사람이 문제를 출제해서 출제한 지문을 유출했어요. 유출하고 나서 그 유출된 문제로 시험을 봤어요. 그럼 제가 되는 거예요. 그 유출한 말이 뭡니까? 시험 문제 출제해서 유출한 다음에 그 문제로 시험을 봤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되겠지. 자,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예상 문제를 뽑아서 유출하는데 불구하고 아직 시험 실시자에게 제출이 안 됐대잖아. 제출 전에 유출했을 뿐이고 따라서 제출하지 않았으니까 시험을 안 봤다는 거예요. 시험을 안 봤으니까 업무방해가 성립할 수가 없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일반적 유출은 제가 되는데 예상 문제를 그 제출 전에 유출했고 실제로 시험을 안 봤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비교해서 봐야겠죠. 자, 다음 판례. 자, 서비스표가 있습니다. 특허권이죠. 뭐 애플, 삼성 그 상표권. 이건 이제 먼저 제출한 사람이 임자이기 때문에 회사보다 먼저 제출했다 특허받았다고 해서 제가 되진 않습니다. 먼저 하는 사람이 임자라고 했어요. 자, 그 공장을 양도하면서 외상 대금을 수령했습니다. 이거 떼먹으면 뭐 다른 제가 횡령죄나 이런 게 될 여지가 있어요. 근데 돈을 받았을 뿐이다. 수령세모. 외상 대금을 수령 받았을 뿐이다. 나중에 전달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직 떼먹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업무가 방해되지도 않았다 봅니다. 횡령죄 같은 것도 안 됩니다. 아직 떼먹었다 그런 말이 없으니까. 자, 다음에 그 변조된 게임 프로그램을 게시 유포하였다. 자, 비판이 좀 있는 판례라고 그랬죠. 자, A 회사가 이제 게임을 만들어서 이렇게 게임을 운영하고 있는데 갑이 프로그램을 유포했어요. 그 돈을 내지 않고 아이템을 득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쭉 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포된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가지고 을이 게임에 접속을 했어요. 접속을 해서 그 아이템을 돈을 내지 않고 득템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게임 운영자한테 돈을 내지 않고 아이템을 득템해서 업무를 방해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근데 검사가 기소한 사람은 얘를 기소했죠. 얘는 프로그램 유포는 했지만 게임에 접속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득템한 적이 없습니다. 얘는 무죄가 됐죠. 그 사건입니다. 자, 다음. 자, 주택개발조합장의 의사를 누락시켰다. 장세모. 자, 이 조합장은 그 의사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의사를 누락시키건 아니면 그럴 만한 권한이 있다고 봤습니다. 허위로 조작한 건 아니기 때문에 위계는 아니라고 봤죠. 단순 누락에 불과하다. 그래서 조합장으로서 견해를 채택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고 단순 누락을 시켰을 뿐이지 허위로 조작을 해서 위계를 쓴 적은 없다고 봤습니다. 그죠? 누락세모. 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 자, 처벌 절덕이는 노래방에서 접대를 요구하고 경찰 신고했다. 자, 싫다는 걸 억지로 노래방 그 접대부를 부르면 함정수사예요, 이거. 그죠? 그 업무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안 했던 사람한테 불러달라고 했던 게 아니고 예전부터 불러줬던 사람이에요. 처벌된 전력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던 일을 하게 한 거지 새롭게 업무를 방해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죄가 되지 않는다. 그렇죠. 자, 그 다음 판례. 자, 비실명 예금을 실명 전환하였다. 1995년도부터 금융실명제가 시행됐죠. 그래서 국가 정치에 부응하려고 차명 계좌를 남의 이름 계좌를 자기 실명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건 국가 정치에 부응하는 행동으로서 잘하는 거죠. 죄가 되지 않는다. 그 다음 인터넷에 거짓말을 올린 게 아니고 진실을 올렸습니다. 허위유포가 아니잖아요. 위계도 아니고 죄가 안 됩니다. 자, 그다음 허위 채권하고 허위 영역은 주의해야 돼요. 허위란 말이 있어도 죄가 안 되는 판례니까 두 개는 주의해서 봐야 되죠. 자, 허위 채권을 주장하면서 인정 인도를 거절하였다.
허위 채권 거짓말은 맞아요. 근데 그 채권 없어도 단순 미상한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 그 어장 관리하거나 운영하는데 그 방해할 위험은 없었다 이렇게 봤죠. 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허위 학력을 주장해도 충분한 심사를 밝혀낼 수 있습니다. 학교에 통보해서 조회하면 된단 말이에요. 제가 안 되고 다만 허위 학력만 갖고는 안 되고 뭐 해야 돼요? 타인 명의를 써야죠. 타인 명의. 타인 명의를 쓸 때 충분한 심사로 방해될 정도가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나중에 이제 위계 공시법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배우는 게 위계 업방죄.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되는 게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 그죠? 심화 때 배웠으니까 이제 같이 비교해서 보면 되겠죠? 자, 요게 그 단순히 허위를 쓴 것만으로는 얘도 제가 안 되고 얘도 제가 안 돼요. 둘 다 제가 안 됩니다. 근데 위계 공무집행이 되려면 이제 뭐가 있어야 돼요? 공, 증, 변, 시, 타, 입. 6개만 딱 제가 되잖아요. 그죠? 이거 기억나죠? 공무원이 주체가 되는 경우 공적 증명서, 호구부, 관청 등록증, 여권, 그리고 변호사 접견, 그리고 시험 문제 유출, 그 다음에 타인의 소변 진단서,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입찰, 사용자 활동 이렇게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허위 갖고는 제가 안 되는데 남의 것처럼 제가 된단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여기도 허위 학력으로는 제가 안 되는데 타인 학력이라면 충분한 심사로 밝힐 수가 없단 말이에요. 타인이니까 제가 되는 거예요. 논리 똑같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불충분한 심사로는 제가 되지 않고 남의 거 유출해서 충분한 심사라도 잘못될 정도가 됐을 때 제가 된단 말이에요. 논리가 똑같습니다. 같이 비교해서 보면 되겠습니다.